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시장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모습인가요? 자, 오늘은, 금요일장 치고, 반등이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인데,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매수세로 반전이 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보단 코스닥의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흐름보다는 IT 쪽이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바이오가 최근에 하락한 거에 비하면 오늘 반등폭이 크진 않은데요. 일단 낙폭이 좀 저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IT가 이렇게 강하게 붙으면요, 그 매기가 다시 또 바이오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다뤄볼 얘기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내가 뭐 물려서, 주식에 물려서 계속 뭐 참다 못해서 겨우, 손절멸하면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이 좋은데 살까 말까를 망설이는데 계속 올라요. 그래서,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매수가 딱 체결이 되자마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한번 대비를 해서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내가 정말 세력들의 장난, 세력들의 농간에 지금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한번 구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TV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같이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2월 8일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2층에서 현대투자연구소 증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자주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요. 처음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020년도 내년도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저희들이 공개를 할 겁니다.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죠. 자, 시세 형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시세 형성. 시세란 게 뭐예요? 그렇죠. 주가가 막 형성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시세가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시세 형성의 원리를 모르면 백전백패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덤벼도 잘 안 되는 게 주식 투자인데, 이런 시세 형성의 원리를 모르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이 시세라는 것은, 시세 형성은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들과 아주 많은 절대다수의 소액 투자자 간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들과 많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들보다. 우리가 오죽하면 개미라 그럽니까? 그렇죠? 거액 투자자,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 간의 치열한 싸움인데, 맨날 이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항상 코피가 터지죠. 그렇죠? 이게 이 시세 형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해하더라도 알아도 우리가 매매하면서 항상 잊어버려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리죠. 어찌 보면 그것이 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세 형성의 원리는 처음에 이제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이제 매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야금야금씩 모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력들이 여러분 매집을 비쌀 때 합니까? 쌀 때 합니까? 그렇죠. 주가가 저렴할 때 바닥에서 매집을 하겠죠. 야금야금. 비쌀 때 누가 매집을 합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분산은 언제 하죠? 그렇죠. 주가가 높을 때 분산한다는 게 뭐예요?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이제. 저가에서 야금야금 매집해서 고가에서 한 번에 확 팔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력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두 번째, 그랜빌. 오래된 이론이긴 합니다. 무역통 이론이라고 하는 그랜빌의 오래된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이론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적용을 해보면
이러한 이론이 참 지금도 성행한다라는 것이 재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듣고 나서는 이제는 이 세력들의 장난질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파동에 따라서 상승 파동, 하락 파동에 따른 이런 대중 개인 투자들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제 바닥을 형성하기까지는 고점에서 계속 떨어져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그죠? 예, 이 파동 이론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파동 이론에 보면 일단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지금 이제 그 파동 이론은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는 A파, B파, C파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하락 파동 우리가 C파라고 얘기합니다. A, B, C에서 C. 뭐 욕이 아닙니다. C파라고 해석하는데 주가가 떨어져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는 데 있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이제 그때 거래량이 어떻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그렇죠. 거래량이 바닥을 이룹니다. 바닥을 이루고. 그때 뭐 바닥에서 거래가 막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세력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는 게 발각이 됐어. 개인들한테 이제 개인들이 눈치를 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띄우겠습니까? 안 띄우죠. 모르게 하는 거야. 야금야금. 네. 그래서 매집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매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쁜 이야기들, 회사에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들,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럼 뭐 개인 투자자 어때요? 신뢰를 안 하죠. 자, 그 얘기입니다.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야금야금 나오는 물량들을 매집을 하죠. 이 물량을 세력 입장에서는 베이스, 기본 물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전체 물량에 얘네들이 이제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전체 물량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을 이 베이스 물량으로 매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을 하겠죠. 세력들이 뭐 바닥에서 사갖고 우리 국 끓여 먹을 거 아니잖아요, 주식을. 그래서 언제가 됐든 간에 일단은 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띄우는 게 아니죠. 자, 일단 기본 50% 물량을 내가 매집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이후에 이제 주식을 띄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주는데요.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티가 나겠죠. 근데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티가 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베이스 물량 할 때는 티가 안 났다 그랬는데 이 운용 물량으로 주식을 더 살 때는 티가 납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봤을 때 저거 뭐지?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이제 물음표를 갖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상승 1파 계속 올라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2파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승 3파가 나오고 또 조정 4파가 나오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운용 물량으로 계속 이제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겁니다. 이것도 매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매집은 저가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데 운용 물량은 뭐예요? 돈이 더 들죠. 세력 입장에서는. 왜? 주식을 올리면서 계속 사야 되니까. 자,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주가의 어떠한 단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매번 뉴스에 매스컴을 통해서 좋다 얘기 나오고 이때가 되면 증권사에서 또 애널리스트들 또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이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을 하죠. 그럼 개인들이 안 살 수가 없어요. 여기다 대고 호재성 재료와 대중들의 확신에 대해서 여기다 놓고 주식을 팔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0% 매집을 다 했어. 내 목표한 세력 입장에서 내가 100% 사기 위해 그 물량을 다 매집했어. 그러면 한 번에 다 때리니까 아니죠. 자, 분산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10,000주를 때리고 5,000주를 다시 사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분산한다라는 걸 눈치 못 채게 큰 물량을 때리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물량을 다시 사줍니다. 그럼 대중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걸려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분산 물량이라고 해요.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근데 결국은 1,000주 팔고 다시 800주 사주고 또 5,000주 팔고 2,000주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돈 들긴 들지만 내가 싸게 산 베이스 물량, 그쵸? 그 물량에 의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 슬금슬금 빠져나간다는 그 이론이 아주 간단하죠, 그쵸?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성행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파동 이론을 또 공부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또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승은 5파, 하락은 3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물량, 운용 물량, 주식을 띄우는, 그다음에 나중에 팔아먹는 분산 물량까지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어때요? 여러분 시세 형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자, 목욕통 이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조셉 그랜빌이라고 하는 오래된 투자 명인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이 통을 목욕통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욕조. 그렇죠? 욕조에다 이제 물을 틉니다. 물을 틀면 제일 밑에 제일 먼저 물이 차고 두 번째 차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차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제일 먼저 바닥에 깔리는 게 그렇죠? 세력들이에요. 1급 투자자 세력들. 가장 먼저 매집을 한다는 얘기죠. 주식을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채워지는 것이 이제 프로 투자자. 그죠? 네, 좀 투자를 잘하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 두 번째로 주식을 삽니다. 세 번째가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뭐 펀드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 이때가 아마 무르익을 겁니다. 아마 주가 자체가. 맨 마지막에 채워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죠? 화딱지가 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렇게 물이 채워지면 여러분 보세요. 밑에 그러면 물을 뺍니다. 밑에 이제 구멍을 내고 배수관으로 물이 빠져요. 그럼 어디부터 빠져나갑니까? 맨 위에 있는 개인 투자부터 빠져나갑니까? 아니죠. 가장 먼저 들어왔던 큰손 세력부터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 들어왔던 프로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세력, 마지막에 나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들. 코피, 쌍코피 터지고 나간다는 이런 이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론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력들은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 그렇죠? 뭐 안 좋은 여러분들 그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할 때는요. 정말 이 회사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내일 모레 오늘 내일 할 때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죠? IMF 때 뭐 증권주가 몇백 원밖에 안 했잖아요. 껌값 정도밖에 안 했었잖아요. 여러분 한 주에 껌값밖에 안 하는 주식을 내가 여러분 1억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 세력들은 삽니다. 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근데 그 몇백 원짜리 주식이 몇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몇백 원에 삽니까? 아니죠. 몇백 원 되면 주식 팔기 바쁘죠. 아, 이거 휴지 되겠다고 팔아버려요. 몇만 원에 되면 이제 막 눈이 휘둥그레서 사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사고 또 좋은 뉴스, 호재를 엄폐물 삼아서 주식을 팔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이론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그래 파동에 따른 대중들의 투자 심리를 한번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바닥에서는 악재가 지배하기 때문에 좀 감성적이에요. 그렇죠? 악재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악재와 호재가 교체를 하죠, 교차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또 호재를 믿고 또 믿기 싫은 사람들은 악재를 믿죠. 여기는 상당한 이성이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감정, 개인 투자자의 감정을 봤을 때. 근데 주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1차 시세를 내는 거와 또 두 번째 시세를 내는 거와 마지막 피날레를 치는 마지막이 제일 강하죠. 제일 가파른 상승이죠. 예. 이때는 야성이 들어갑니다. 그죠? 동물적인 야성. 비이성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주가 막 예전에 언제입니까? 최근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2017년도, 18년도 바이오와 거품 때, 바이오 막 올라갈 때 셀트리온이 39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기억나시죠? 예, 신라젠 난리 났을 때. 최근에도 그랬죠. 최근에도 HLB가 10배 오를 때. 이럴 때가 되면 여러분 뭐예요? 그쵸? 이때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예, 이거 못 사면 큰일 날 것 같다. 뭐 너도 나도 덤비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안타까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각 파동에 따라서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들 바뀝니다. 여러분 이해가 점점 가실 겁니다. 그쵸? 네.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식을 하면서. 자, 주가 실적 간의 상관관계도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자, 빨갛게 표시가 된 게 주가고요. 그다음 회색으로 표시가 된 게 실적이에요. 좀 괴리가 있죠. 그쵸? 약간의 차이가 시차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요. 실적보다 먼저 상투를 찍습니다. 뭐 이거 상식적인 얘기 아니니까.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바닥이 나올 직전에 주가는 그 전에 상승을 미리 하죠. 그리고 실적이 상투 나올 때 미리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뉴스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전문가들이 거품 물 때는 이미 주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세력들은 이미 목욕통 이론처럼 먼저 다 빠져나가고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시세 자체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가의 70%는 여러분들 심리와 수급에 결정된다. 예, 우리는 뭐 실적에 의해서 주식이 형성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맞지만 대부분의 시세는요, 여러분들 심리와 수급이에요. 근데 심리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시세는 심리와 수급에 결정되는데 심리는 이슈에 의해 결정된다. 자,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큰 이슈, 시대적 이슈가 주도주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5G, 그죠? 시대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AI라든가, 그죠? 4차 혁명에 따른 거기 관련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이라는 얘기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이오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 다 시대적인 이슈가 될 수 있죠. 그죠? 심리는 이슈에서 결정이 된다. 이거는 뭐 이것도 명인이 한 얘기죠. 앙드레 코스툴라니가 한 얘기입니다. 자, 버블로에 대해 살펴보면 지금 주가가 버블이냐? 자, 실제 펀더멘탈, 실적, 기업들의 가치에서 움직이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거품이다. 버블에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는 얘기죠. 뭐 이거는 비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든가 여러분, 그죠? 원자재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어떠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사실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세에 좀 형성 원리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 가장 핫한 게 오늘 같은 날은 젠백스 같은 종목이에요. 젠백스. 지금 뭐 국내 임상 2상 결과를 좋게 발표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렇죠? 젠백스가 이틀 연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어제는 뭐 흐름이 뭐 50%였었어요. 바닥 대비해서. 그렇죠? 자, 이게 과연 지금이 여러분들 세력들이 매집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주가를 띄우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세력 입장에서 분산하는 단계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베이스 물량, 운용 물량, 또 분산 물량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젠백스의 현재 주가를 보고 이게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 베이스인가, 운용인가, 아니면 분산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답은 나중에 가야 알아요. 아직까지도 매집할 수 있는 거고 전혀 가능성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호재성 재료에 지금 분산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차트, 뭐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 한번 틀어보시고 현재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틀어보시고 이게 지금 어떤 물량에 있는지 베이스인지 아니면 운용인지 아니면 분산 물량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의 TV에서는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굉장히 중요한 시세 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